삼남매를 잃어버렸다는 어머님의 사연이에요. 5살, 8살, 9살이니까 어리죠. 이 예. 아이들이 지금 어디냐면 아동보호기관에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어머니가 아이들을 방임했기 때문에 격리 조치를 했다는데 하지만 어머니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 사연 만나보시죠. 그날 이후 눈물 마를 날이 없다는 한 여성. 들어서 이제 오래됐어요. 한 2주가 넘었으니까 너무 억울해갖고. 한시도 엄마 품을 떠난 적 없던 삼남매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그 엄마는 아동학대한테는 아동보호를 잘못한 맞았고 그런 걸로 입건 시켜했어요. 이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알아봤습니다. 벌써 2주째 자식들을 보지 못했다는 이소희 씨는 답답한 마음에 어디론가 향합니다. 오는지 상의를 한 거고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더 들어봐야 돼요. 정확하게. 그녀가 찾아간 곳은 바로 집 근처에 있는 한 아동보호기관입니다. 왜 피해자인 내가 참고 기다려야 돼요? 내 걸리는 걸 어디 가서 하냐고 찾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까요? 심각해요 진짜. 나 미치기 직전이에요. 우리 이제 형이 안 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쩔 수 없긴 한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의견을 좀 했어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소희 씨에게 돌아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집이 부서서 아무리 쓸고 닦고 해도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환경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방임까지 아동학대. 현재 그녀는 아동학대로 입건까지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애타게 아이들을 찾던 어머니가 어떻게 아동학대의 가해자라는 것일까? 사연을 들어봐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7월 8일부터 지금까지 못 봤어요. 아이들은 아동학대 의심 가정이라고 제보가 들어왔다고 경찰하고 아동복지 전문기관 직원하고 왔더라고요. 갑자기 경찰을 대동하고 찾아온 아동보호기관의 복지사들은 집을 둘러보더니 아이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곰팡이는 심했어요.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수관 역류 등 건물 하자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는데 온 집을 뒤덮은 곰팡이도 문제였습니다. 아이들 옷이니 뭐니 보관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닥에 내놓고 그려놓고 이렇게 했어요. 바닥에 깔려있는 모든 짐을 보고 이제 제가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웠다고 창문도 실리콘. 집주인과 수리 문제를 놓고 다툼이 길어져 미처 집을 정리할 여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염려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장롱에 다 들어가야 되고 하는 옷들이 곰팡이 이렇게 노출돼 있으니까 이번에 청소하면서 필요한 것만 대충 싸놓았어요. 집안 상황이 나빴지만 아동학대는 아니라는 이소희 씨. 2015년 2월. 근데 집 주변이 지금 그렇게 오해할 만큼 지저분한가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이소희 씨 부부에게는 아이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려진 상황. 그렇다면 그간 이 가족을 지켜왔던 동네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어디 갔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지 나는. 걔네 엄마가 순하거든? 순하고 그래서 막 애들을 함부로 하고 그런 애는 아닌 거야. 못 찾으면 깔끔해. 나름대로 진짜 지저분한 적이 아니야. 단지 곰팡이가 핀 것만으로 아동학대가 돼 격리 조치가 된 것일까? 경찰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집에 청소하는 거예요. 집에 청소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쓰레기가 이렇게 막 쌓여가 내가 보이는 거예요. 청소 안 하고 막 이렇게 환경하고 것도 방임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아동학대도 지금 화면은 그나마 치워진 상태고요. 더욱 심각했었다고 합니다. 방임 그런 걸로 입건 시켜했어요.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부모가 집안을 정리하려는 노력조차 거의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분명한 건 아동학대로 명확해요. 지금 쓰레기랑 이런 게 너무 많고 이런 상황이고 전문가들이 바라봤을 때는 어머님을 변화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보를 받고 또 찾아가게 됐었다는데요. 변화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선 자녀를 분리한 이후 진행된 대청소. 그때 나온 쓰레기의 양이 무려 6톤이었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이소희 씨는 이 모든 것이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불이나 옷이나 장난감이나 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다 곰팡이 물들었죠. 다 오염됐을 거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다 버린 거예요. 새 물건도 다 있어요. 새 물건에 이불 하나 해도 부피가 큰데 근데 그 양을 6톤이라고. 시각차가 상당히 크죠. 이 좁은 집을 채웠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마저 사라져버린 집. 이제는 문제가 된 집을 청소했지만 자녀들을 아직 만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다 거치고 다 가정이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왜 못 돌아오는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지우신 거 이제 받고, 근데 이제 지금 당장 뭐 내일 갑니다, 일모레 갑니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집에서 이렇게 환경 만들기 쉽지 않으니, 어머니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장난하세요. 뭘 받아 만났어요? 15일 이상 보냈는데 뭘 15일 앞으로 기다려요. 그냥 저희는 사실 어머님하고 아이들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겠죠. 예. 이소희 씨는 자녀들을 기다리며 수시로 집을 정리하고 있다는데 하지만 여전히 아동 전문기관에서 요구한 환경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한 집에서 생활할 그날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이소희 씨. 어떻게 하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집안 환경을 최대한 청결하게 교체하시고 그리고 심리상담 등을 통해서 다시는 아이들을 이런 환경에 노출시키지 않겠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셔서 법원에 임시조치의 변경 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 깨끗한 새 집을 계약했고 다음 달 이사를 앞두고 있다는데요. 더 신경 쓰고 환경도 그렇고 많이 신경 쓸 거예요. 다른 애들처럼 평범하게 같이 못 지내고 이런 일이 겪여서 미안한 것밖에 없죠. 직접적인 학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 억울하기만 했던 이소희 씨였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을 최악의 환경에 방치하진 않았는지 돌이켜보기로 했습니다.